퇴적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에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던 당시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구조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퇴적 구조는 퇴적 당시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퇴적 구조는 총 4가지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용어 3가지를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층리라는 용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줄무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층리라고 한다. 다음 용어는 퇴적암을 입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퇴적암을 표현해 보았는데 이러한 줄무늬를 우리가 방금 보았던 층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층리 그리고 여기도 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층리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층리면이라고 부를 거고요. 입체다 보니까 앞쪽에도 이렇게 면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면은 수직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층리면과 수직 단면이라는 용어도 우리 살펴보았고 본격적으로 퇴적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퇴적 구조는 바로 점이층리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라는 뜻이 있는데 그림부터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점이층리입니다. 한 지층 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층리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층리는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 또는 호수에서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퇴적물들이 운반되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육지로부터 이제 바다로 접근하게 되면은 연안 환경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다 환경, 해상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륙붕은 수심이 약 200m 이하인 그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륙붕 끝쪽을 가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경사가 급한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우리가 대륙사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륙사면 끝쪽에 가면은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대륙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 자갈, 모래, 점토 이러한 퇴적물들이 운반이 돼서 대륙붕을 지난 다음에 대륙사면을 거치게 되면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흙탕물을 만들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흙탕물을 우리가 저탕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한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사가 완만해지는 대륙대를 만나게 되면은 크기가 크고 무거운 입자들이 먼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바닥에 입자의 크기가 큰 것들이 이제 먼저 쌓이게 되고요. 그 위로 이제 다음 크기인 애들 그리고 그 위에 더 작은 애들 이런 순서대로 쌓이다 보면은 오른쪽처럼 지층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층리의 형성 원인을 우리는 퇴적물이 가라앉는 속도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퇴적 환경은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다. 그리고 우리가 퇴적 구조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지층의 역전 여부죠.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점이층리라고 했는데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점이층리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주어진 그림은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이것은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층이 뒤집어지면 그걸 역전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층의 점이층리가 형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지층이 역전이 되면은 오른쪽처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사층리입니다. 사층리라고 하는 것은 층리가 경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이나 바람이 흐르거나 불게 되면은 퇴적물들이 살짝 경사를 지면서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경사가 진 형태로 쌓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층리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래쪽에는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된 걸 보아하니 별일이 없었는데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은 물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경사가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지층에 남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점이층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 2가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퇴적 환경이었죠. 사층리는 수심이 약
얕은 곳이나 바람의 방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 같은 곳에서 형성이 될 수 있다. 어쨌든 간 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측리를 보고 물이나 바람의 흐름 방향, 다시 말해서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엉덩이라고 생각하시고 찰싹 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엉덩이 찰싹 생각해 주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퇴적물들이 이동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층의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층의 역전 여부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층리라면은 위로 갈수록 층리들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리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 급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정상적인 사층리라면은 위로 갈수록 층리면 사이의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층리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오른쪽에는 역전이 된 사층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층리 폭이 좁아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접선의 기울기도 완만해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층의 역전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연흔입니다. 연흔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연흔은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물결의 영향으로 퇴적물의 표면에 물결 모양의 자국이 생긴 다음에 그것들이 퇴적층 속에 남아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층에서 연흔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뾰족뾰족하게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가지 정보 끌어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퇴적 환경입니다. 연흔의 경우는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퇴적이 되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층의 역전 여부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연흔을 보면은 위로 뾰족한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역전된 연흔을 보니까 아래쪽으로 뾰족한 모습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역전 여부 확인해 줄 수 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파도같이 물의 흐름이 양쪽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를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수처럼 한쪽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 경우에는 비대칭의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연흔을 대칭 연흔, 이러한 비대칭적인 것을 비대칭 연흔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볼 퇴적 구조는 건열입니다. 건열이 나오면은 건조하다라는 것을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얕은 물 밑에 쌓여있던 점토와 같이 입자가 매우 작은 그러한 퇴적물들이 수면 위로 이제 노출이 되는데, 건조한 환경이라면은 퇴적물들 사이에 있던 물 같은 것들이 이제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증발한 만큼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다 날아간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건조해져서 대기에 노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건열의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퇴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퇴적 환경, 건조한 환경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층의 역전 여부였죠. 정상적인 건열이라면은 아래로 이렇게 뾰족뾰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전이 된 상황이라면은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역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퇴적 구조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점이층리였습니다. 점이층리는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퇴적 구조였고요. 점이층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수심이 깊은 바다나 호수다. 다음은 사층리입니다. 사층리는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그러한 형태이고, 사층리는 수심이 얕은 해안이나 강 또는 사막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이나 바람이 흐른 방향, 다시 말해서 퇴적물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엉덩이를 생각하고 찰싹 때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물, 바람이 흐른 방향,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다음은 연흔입니다. 연흔은 퇴적물 표면에 생긴 물결 모양의 자국이고요. 연흔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은 수심이 얕은 바다나 호수다. 마지막으로 건열입니다.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퇴적물의 표면이 갈라진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생성이 된다.
태적구조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측리면과 수직단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점이 측리는 수직단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지, 측리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지, 또는 모든 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퇴적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